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한 편의 이야기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게 그냥 그럴싸한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고 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생각 속으로 저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맞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과연 같은 사람일까 싶기도 하고, 내 모든 경험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연결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죠. 바로 이지감에서 현대 철학의 거장 풀 리케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시간의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서사, 즉 이야기 만들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리퀘로를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플롯 만들기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비유를 들자면 막 흩어져 있는 시계 부품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계로 조립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조각난 경험들을 모아서 나라는, 말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인간만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리큐르는 기야기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됐다가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꼭 생명주기 같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바로 세겹의 모방이라는 순환 과정인데요. 이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전수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속한 문화나 상징 같은 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아까 봤던 구성, 즉 플룻 만들기입니다. 흩어진 경험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창조적인 과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게 이 세 번째 단계, 재구성이에요. 완성된 이야기가 그냥 책장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이건 딱 닫힌 원이 아니라 삶과 이야기가 서로를 계속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종의 나선형 성장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람은 평생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같은 나일 수 있을까요? 5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과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니케르는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아이됨 정체성. 이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까워요. 지문이나 DNA처럼 객관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동일성이죠. 반면에 입세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건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면서 시간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자아입니다. 마치 꾸준한 행동으로 신뢰라는 평판을 쌓아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가 이 변하지 않는 무엇과 계속해서 진화하는 누구를 하나로 단단하게 엮어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돌에 새겨진 사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고 있는 한 편의 이야기,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바로 지금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우리의 이야기 만들기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점점 더 챗봇한테 내 감정을 분석해달라고 하고 소셜미디어 피드가 내 관심사를 정의하게 내버려두고 있죠. 이게 사실은 앞에서 말한 플롯 만들기, 즉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를 외부의 기계에 맡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인간의 서사는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미래를 향한 질문, 그러니까 입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AI는 어때요? 철저하게 당신의 과거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당신은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건 아이됨, 정체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 뭐냐면요. AI는 당신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규정해버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향해 항상 열려 있다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일관된 서사를 잃고 알고리즘의 취향에 맞춰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상황적인 자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라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뚝뚝 끊기고 파편화되는 거죠. 하지만 니케어르의 철학은 이런 위기에 대한 경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위한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과 치유의 영역에서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는요, 어떤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내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파편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과거의 한순간에 갇혀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서사치료라는 이름으로 리케르의 철학은 이미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라우마 치유나 만성 우울증 치료는 물론이고요. 임종을 앞둔 분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의미 있게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사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흩어져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엮어서 더 이상 과거 사건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저자로 다시 서는 것. 한마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인 거죠. 리퀘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창조자라는 사실. 우리의 고통과 우연조차도 우리는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사가 시간의 흐름 자체를 멈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라는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